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다가오는 목요일에 치러질 V리그 두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페퍼저축은행과 현대건설의 맞대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KB를 상대로 접전 끝에 겨우 승리를 기록했는데 1, 2세트를 내어주면서 패색이 짙었지만 3세트부터 경기력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내리 3개의 세트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다시 선두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여전히 요스바니의 기세를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경기도 무려 39득점을 기록한 요스바니이고 범실이 근데 다만 범실이 13개로 많았던 편이고요. 효율도 27%에 가까워 높지는 않았지만 삼성화재에서 현재 순위에 올라올 수 있고 이러한 경기력을 보여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연 요스바니의 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날 삼성화재는 아포짓에 에디를 넣었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3세트부터는 다시 미들블로커를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에디는 5세트를 모두 출전했음에도 8득점에 그쳤고요. 공격으로는 단 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다시 요스바니를 아포짓에 넣고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최근 김정호나 미들블로커의 김준우가 득점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남아있는 삼성화재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카드입니다. 자, 우리카드는 KB를 상대로 3대2의 어려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대1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4세트를 내주었고 5세트에도 듀스 끝에 16대14로 승리를 했는데요. 1패 이후 3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지난 경기 이후 휴식 시간이 좀 있었기에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 편이다. KB를 잡았고 어느 정도 휴식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쉽게 1라운드 MVP를 놓친 마테이의 기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1라운드 막바지의 흐름이 조금은 떨어지면서 요스바니에게 MVP 자리를 내주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흐름이 떨어지면 교체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마테이가 다시금 살아났고 지난 경기 무려 49득점을 61%의 성공률과 47%의 효율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자, 김지한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18득점에 42% 그리고 우리카드는 이 두 선수 외에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문제다. 다만 김지한, 마테이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을 것인데요. 한성정이 완벽하지 않은 데다가 신영철 감독은 송명근을 투입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데요. 한성정이 리시브에서 그나마 버텨주고는 있다지만 리시브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카드 팀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경기는 그럼에도 우리 카드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자, 마테이가 떨어지는 흐름을 붙잡고 다시 반등했고 요스바니도 물론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범실이 조금은 많은 편이고 리시브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부담이 큽니다. 삼성화재가 아웃사이드 히터와 미들블로커가 득점을 조금씩 해주고는 있지만 이번 경기는 마테이가 날뛰는 우리카드의 우세가 예상되면서 삼성화재의 플러스 핸디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핸디캡적 접근은 권장드리지 않으면서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마테이는 다시금 살아났고 삼성화재는 여전히 요스바니에게 무게가 실린 공격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카드 승리에 플러스 1.5 삼성화재 핸디승 그리고 다득점 쪽 조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37회차 16.50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여자부 경기 페퍼저축은행과 현대건설의 맞대결인데요. 먼저 페퍼저축은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퍼는 지난 라운드에서 IBK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하면서 다시 2연패에 올랐는데요. 분명히 무엇보다도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과 찬스가 있었음에도
살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용병에게 의존하는 경기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용병에게 의존하는 경기 내용이 일관되고 있고 국내진의 활약은 룰렛에 가까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야스민이 25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박정환은 14득점, 이한빈은 12득점을 기록하면서 충분히 득점 지원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득점이 따라가는 득점이었고요. 이 세 명의 선수가 기록한 효율이 모두 18에서 9%대로 낮았습니다. 자, 오히려 미들블로커들의 효율이 58%였고 측면에서의 효율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효율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리시브에서 시작했는데 박정환은 리시브에서 마이너스 15%, 이한빈은 23%의 효율을 그쳤고요. 오지영의 리시브 효율은 45%였지만 중요할 때나 클러치 상황에서의 범실성 플레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결국 박정환의 득점은 늘어가고 있지만 정작 경기력과 흐름 자체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은 IBK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따냈는데요. 한국생명과의 경기 패배 이후 빠르게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 하락을 막았습니다. 자, 무난한 경기 이후 휴식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단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쪽은 현대건설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스탯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접전을 펼쳤지만 팀 공격 효율에서는 20% 이상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의 효율이 마찬가지로 아쉬웠고 모마가 21득점을 기록했지만 효율은 27%에 그쳤고요. 10득점을 기록한 정지율의 효율도 25%에 그치고 말았다. 양효진도 마찬가지로 13득점을 68%의 효율로 올렸고 위파위가 9득점을 했는데요. 자, 위파위의 상승세를 조금 더 살려줄 필요가 있어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또한 지난 경기처럼 잦은 서브를 정지훈이 버텨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난 IBK전은 이렇게 위파위가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고 정지훈이 리시버에서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조합이 나온다면 경기는 더욱 빠르게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고요. 당연히 이번 경기는 현대건설의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왜냐? 페퍼는 박정화의 경기력이 널뛰고 있고 야스민 혼자서 매번 많은 득점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퍼는 무엇보다도 효율이 최악인데 다만 현대건설의 서브가 리그 7위인 만큼 페퍼가 결코 셧아웃으로 패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3대1 정도의 스코어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당연히 페퍼는 경기력과 박정화의 경기력이 여전히 기복이 심하고 야스민 혼자서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반면 현대건설은 여전히 국내진도 탄탄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현대건설 승리에 현대건설 마이너스 1.5 핸디승 그리고 다득점 쪽 접근 예상해 보면서 오늘의 V리그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에 발매되는 경기인 만큼 꼭 수익방 오셔서 주력 조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저는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